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정영입니다. 제가 기분이 되게 좋습니다. 이유인즉슨, 원래는 제가 면접 영상을 하나만 만들거든요. 예, 뭐 굳이 1차 면접과 2차 면접을 구분하진 않는데, 제가 1차를 뭐 타겟해서 올린 게 맞는 거겠죠. 그 현대차 면접 영상,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블로그에 올려드린 그 내용, 그걸 보시고 합격하셨다는 말씀을 해주신 분들도 되게 많았고요. 무엇보다도 이제 저랑 같이 컨설팅을 진행하셨던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이 100%다 붙었습니다. 물론 뭐 저랑 컨설팅을 해서 그게 뭐 100% 연관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리기는 힘들 수도 있지만 그래도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을 텐데 야, 저도 처음이거든요. 예, 저랑 같이 하셨던 1차 준비하셨던 분들이 모두 다 합격을 하셔서 동일하게 이제 2차를 준비하고 가시게 돼서 이제 2차를 어떻게 준비하면 좋냐라는 이제 질문을 해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제일 중요한 게 1차랑 똑같이 준비하면 되냐? 뭐 면접이 뭐 특별히 다를 게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렇게 구도로만 좀 말씀을 드리다가 영상을 만들어야 되겠다. 이건 저한테도 너무나 기쁜 일이고 또 혹시나 이 영상만을 보시고 또 준비하실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제가 처음으로 이렇게 임원 면접, 현대차 임원 면접으로서 한번 좀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제가 임원 면접 카테고리로 만들어서 이후에 이걸 임원 면접용으로 다시 쓰긴 할 텐데, 일단 현대차에 좀 포커싱을 맞춰서, 현대차 이제 다음 주죠. 다음 주에 이제 임원 면접을 보러 가시는 분들은 이 영상을 꼭 보시고, 내가 좀 더 보완해야 되겠다 싶은 부분을 보완해 주시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주 굉장히 기쁜 마음으로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 있는 내용은 제가 이제 블로그에 정리를 해서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오늘 올려놨고요. 올리자마자 이걸 현대차로 연결시켜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해서 거기에 맞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링크는 제가 더보기란에 달아 드릴 테니까 보시고 또 답변이란 건 어차피 여러분들이 만드셨을 테니까 뭐 새롭게 답변을 만든다라기보다는 그냥 한 번 더 점검하는 차원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이 내용은 뭐냐면 이제 실문자 면접과 임원 면접이 어떤 차이가 있냐. 사실 사람이 사람을 뽑는 데 있어서 특별히 다른 조건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진 않습니다. 저도 이제 공공기관의 면접위원으로 가면 사실 괜찮은 사람은 모두 다 합격 점수를 주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모두가 또 공통적으로 불합격을 주더라고요. 네, 그래서 사실상 뭐 잘하는 사람, 못하는 사람이 좀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뭐 나만 특별히 아니면 나만 특별히 못한다, 잘한다 이런 거라기보다는 그냥 여러분이 일반적으로 또 1차 면접에서 보여주셨던 점에서 분명히 내가 잘 되는 측면이 있었고 잘 안 되는 측면이 있었을 텐데 그 면을 1차적으로 좀 보완해 주시는 게 제일 필요할 것 같고요. 임원 면접은 그럼 질문이 뭐가 다를 것이냐? 여러분이 임원이 됐다고 생각하시면 뭐 물어보실래요? 그럼 1차 면접과 똑같은 질문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냥 이 개인의 스토리가 궁금할 수 있고 아니면 왜 우리 회사를 들어오려고 하는지 여기서 잠깐 말씀드리면 저랑 같이 컨설팅을 진행하셨던 분들은 사실 다 경력자분이세요. 생신임은 없으세요. 다 어디선가 일을 하고 계십니다. 직간접적으로. 그러면 임원분들 입장에서, 아니, 굳이, 뭐, 그 회사를 그만두고 오려고 하냐. 물론 현대차가 더 많은 급여도 주고, 더 많은 처우도 좋기 때문에, 훨씬 더 좋은 조건이기 때문에 오는지는 알지만, 뭐, 그 대답을 들으려고 질문을 하는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이 지원자는 자동차 생산직이라고 하는 걸 어떻게 생각하고 있고, 우리 회사에서 어떻게 성장하고 싶은지를 당연히 체크하고 싶어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임원이라면, 또 직장 생활 다 하고 계시니까, 내가 만약에 사람을 뽑는다면 나는 어떤 기준으로 뽑겠다라고 하는 게 분명히 나와 있겠죠. 그 부분만 조금 더 보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운이 좋아서 제가 또 말씀드렸지만 1차 면접 질문이 어렵지 않아요. 절대 어렵지 않은 질문이기 때문에 1차 면접처럼 평이하게 또 나오면 땡큐지. 그래서 그 수준으로 준비하시면 절대 안 된다는 거죠. 꼬리 질문도 더 깊숙이 들어올 수 있는 거고, 아니면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방향의 질문도 분명히 나올 수 있는 것이기에, 제가 알려드리는 범위 내에서의 질문들을 소화하신다면, 충분히 2차 면접에서도 저는 좋은 점수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추가한다면, 저 보세요, 목적. 회사의 비전.
조직 문화에 적합한지, 장기적인 인재로서 성장 가능성이 있는지를 평가한대요. 그러면 저걸 평가한다는 건 다 이해할 텐데 저게 과연 내 면접장에서 어떻게 질문화 될 것인지를 따져야죠. 그죠? 그럼 질문화되지 않는다면 내가 보여주는 모습에서 저 부분을 어떻게 체크하는지를 역시 따져야죠. 그걸 통해서 뭘 보냐? 지원자의 인성, 리더십, 회사와의 적합성을 중요시한다. 그럼 저것만 보냐? 아니죠. 뭐 인성 좋다고 뽑습니까? 일머리는 하나도 없는데. 리더십? 리더가 아니에요. 리더십입니다. 본인이 이 일에 대해 갖고 있는 책임감과 주인의식이 없으면 뽑겠어요? 안 뽑죠. 그다음에 회사와의 적합성. 저 부분은 그렇게 크게 신경을 쓰지 않을 것이기에 이제 제가 이후에 말씀드리긴 하겠지만 저걸 어떻게 만들 것인가 이 부분 고민하셔야죠. 그래서 지원자의 가치관, 인성, 회사에 대한 이해, 입사 후 포부에 대한 질문이 주를 이루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 분위기 있죠. 뭐가 중요하다? 태도, 말투, 가치관 등이 중요한 평가 요소가 된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립니까? 여러분한테. 더 신입같이 해라. 더 신입같이 하셨어요, 1차 면접? 그런 분도 계시고 아닌 분도 계시죠. 솔직히 얻어 걸렸습니다라는 분 계시잖아요. 솔직히 얘기해서. 면접 생각보다 잘 못 봤는데 붙어버렸네? 계시잖아요. 그런 실수를 되풀이하지 말자는 거죠. 어정쩡하게 면접 보고 합격하자는 전략이 아니라 그래도 내가 이 모습은 보여주겠다라고 내가 연습한 그 부분이 나올 수 있게 그렇게 좀 보여주자. 그 전략을 갖고 가시면 붙는다는 거예요. 왜? 이제 그 모수에서 조금 더 줄이잖아요. 여러분을 1차 면접에서 합격한 분들을 다 뽑는 게 아니라 2차는 줄이잖아요. 그 안에 들어가야죠. 최근에 흑백 요리사 보셨죠? 다른 건 다 필요 없고 뭐예요? 두부, 무한 요리, 두부 지옥 있었잖아요. 와, 그런 데서 살아남아야죠. 어떻게 해서든. 근데 전 거기에서 좀 가장 인상 깊었던 게 여러분도 그러시겠지만 그 에드워드 리 아저씨 어차피 이 요리는 무한지역으로 계속 될 거잖아. 계속 될 것이기 때문에 나는 두부 하나 가지고 플랜을 짜는 거죠. 에피타이저에서부터 디저트까지 만들겠다. 그런 플랜을 갖고 있는 사람과 주먹구구식으로 대응하는 사람의 차이는 확연히 드러나죠. 그런 걸 좀 갖고 가자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에게 있어서의 에피타이저부터 뭐요? 디저트까지는 뭐냐? 내가 하나하나의 질문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선 이렇게 대답하겠다라고 하는 완벽한 연습이 되겠죠. 그럼 면접장 가서 떨지 않고 면접장 가서 쓸데없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걸 보여주고 싶다라고 하는 진정성과 열정이 보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저게 나와 있는 뭐 인성의 조직 적합성의 장기적인 가능성이라고 하는 그런 미시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해당 면접을 준비하기 위해서 나는 어떻게 준비했는지와 그에 대한 진지한 답변. 틀릴 수도 있어요. 틀리면 어때요? 근데 내 경험이 틀리진 않겠죠. 어떤 게 틀릴 수 있다는 거예요. 회사에 추구하는 방향과 내가 생각하는 방향이 틀릴 수는 있죠. 근데 그게 틀렸다고 저는 회사가 떨어뜨린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음. 더 엄밀히 얘기해선 틀렸다라기보단 뭐예요? 다를 수는 있겠죠. 그럼 물어볼 거예요. 아, 너는 왜 그렇게 생각하냐? 그리고 우리 회사는 사실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지 않는다. 그럼 사실 그건 좋은 조건은 아니지만 그럼 내가 왜 그거를 이야기하는지에 대한 방향을 논리적으로 진지하게 잘 설득을 한다면 앞에 앉아 있는 사람은 그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라는 식으로 생각을 바꿀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럼 실제 제가 만나는 임원 면접관들이 그렇게 소위 얘기하는 앵무새처럼 우리 회사에 원하는 바만 막 다다다다 대답해 주는 걸 그럼 뭐라고 느끼냐면 얘가 외워 많았구나. 근데 그거보다도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그래도 쟤는 우리 회사에 올라고 이런 식의 진지한 접근을 했구나. 이게 훨씬 좋은 평가를 받는다고요. 전 더 깊은 잔상에 남는다고요. 그러니까 무엇인가에 저는 여러분들이 살면서 어찌됐건 약 일주일이라는 시간 동안이 좀 남은 거잖아요. 가장 진지하게 접근했으면 좋겠어요. 이번 일주일을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이 소위 진짜 바뀔 수 있잖아요. 지금 제가 했던 분들 다 현대차보다 죄송하지만 급여도 낮고 이름도 없는 회사에서 다니시고 계시잖아요. 이번에 가야죠. 그래서 인생 바꿔야죠. 그럼 일주일 동안 내 인생에 서 이렇게 진지하게 접근했던 적이 있는가? 전 그걸 좀 강조하고 싶어요. 진짜 연습 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셨죠?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질문들을 하나씩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제가 베스트 10 질문을 좀 최대한 만들어 봤고요. 첫 번째 질문.
우리 회사에 왜 지원하셨습니까? 지원 동기죠. 너무 뻔하죠. 그럼 이 지원 동기를 나는 직무 지원 동기. 당연히 생산직에 관련된 경험을 갖고 계신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러면 왜 이걸 하고 싶은지에 대한 부분을 연결시키자. 그래서 그 이후에 그러니까 왜 굳이 이거냐고 라는 대답, 라는 질문이 또 나온다기보다는 하나의 질문을 통해서 그래도 이 지원자가 이러니까 이 직무로 왔구나 라고 이해시킬 수 있게 간결하게 만들어 보자. 그다음 두 번째 뭐겠어요? 회사에 대한 부분인 거죠. 아니, 왜 그러면 우리 현대차야? 라는 답변에 너무 뻔한. 그리고 지금 여러분이 그 1차 면접, 아니, 자소서 쓸 때랑 1차 면접 준비할 때랑 지금 어찌됐건 현대차의 실적도 아직은 나오지 않았지만 예상 실적이라든지 이제 3분기가 나오잖아요. 요거의 최신 정보를 좀 갖고 와서 이야기를 해줬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회사의 비전과 목표라고 하는 것이 어찌됐건 조금씩은 변화할 수 있으니까 그 부분까지 챙겨서 업데이트를 한 정보를 이야기해주자. 그래서 지원 동기는 크게 두 가지를 만드세요. 직무 지원 동기와 회사 지원 동기를 만들자. 음. 두 번째, 우리 회사의 핵심 가치와 인재상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렇게 물어보면 너무 쉽죠. 근데 여러분이 이거 많이 놓치고 가십니다. 현대차의 핵심 가치, 더 많이 나오는 건 현대차 인재상이 무엇이냐. 이건 면접관들이 질문 던지기 쉬운 거거든요. 그러면 그것만 대답하는 게 아니라 당연히 나의 경험과 연관시켜서 대답을 하셔야 되고 그 경험은 당연히 직무와 연관된 경험으로 끌고 가셔야 된다라는 부분인 거죠. 그래서 1번 회사 지원 동기. 이거는 회사 지원 동기와 직무 지원 동기. 2번 회사의 핵심 가치 인재상. 제대로 알고 있는가? 그다음에 넌 어떤 경험이 있니? 에 어떤 경험을 여러분은 만들어 주실 것인지. 그래서 여기 경험을 만들어 주실 때도 이제 핵심 경험을 내가 조금 더 압축해서 여러 개를 던질 것이냐, 하나를 이야기할 것이냐, 그 부분을 파악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저는 임원 면접 준비해서 여러분이 가장 신경 쓰셔야 될 게 3번입니다. 업계. 제가 거시적으로 준비하라는 말씀을 많이 들었는데 저런 거죠. 우리 자동차 업계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공교롭게 예, 이제 제가 이걸 찍고 있는 시점에서 이제 내일이죠. 내일 테슬라가 로보택시를 발표하죠. 그게 만약에 이제 여러분들 되게 진짜 좀 아직은 발표가 안 나와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지 못하는데 이게 진짜 시장을 놀라게 하는 거다라고 하면 당연히 이런 질문에 대해서는 준비를 해주셔야죠. 이런 이슈에 대해서는 준비를 해주셔야죠. 최근에 테슬라가 로보택시 발표했다. 이게 우리 자동차 산업에는 어떤 영향을 끼칠 것 같냐 등등의 작금의 이벤트. 그래서 우리 업계에서 발생할 가장 큰 변화라고 하면은 뭐 전기차는 당연한 거고 그래서 전기차 캐즘에 대해서도 당연히 좀 조사를 하셔야 될 거고 실질적으로 이제 자율주행으로 가고 있잖아요. 테슬라가 로보택시를 발표하는 시점이니까 그게 용두삼에 그친다면은 질문할 확률은 낮은데 그게 아니다라고 한다면 크게 전기차 관련된 그래서 지금 현대차도 하이브리드 EREV 그거 내놓고 그거 내놓는다고 하고 있고 이거에 대한 안 좋은 시각도 있어요. 사실상 이거에 집중할 게 아니라 전기차에 집중해야 되는데 라는 시각도 분명히 존재하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크게 봤을 때 전기차 관련된 산업의 트렌드 그 다음에 자율주행에 관련된 로보택시 산업에 대한 트렌드 요런 거 관련해서 당신은 우리 현대차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사실 이런 질문을 좋아합니다. 임원들이니까. 조금 더 거시적인 관점에서 의사결정을 내리니까 전 3번은 무조건적으로 좀 추가해서 업데이트를 계속 하시고 그래서 저거에 대한 내용을 좀 대답을 만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늘 그러죠. 저걸 신나게 아주 정성스럽게 준비했는데 안 물어봐요. 그럼 버리실 거예요? 아니죠. 어디에다가? 그렇죠. 입사업 포부에다가 넣어야지. 앞으로 자동차 업계는 이렇게 될 것 같아. 이런 거에 제대로 잘 대응하는 누가 되겠다. 이런 얘기 해주시라고요. 그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좋아한다고요. 여러분의 스토리도 좋아하시는데 어찌됐건 그 사람들이 몸담고 있는 회사에 대한 내용, 조금 더 나아가 산업에 대한 내용을 여러분도 같이 고민하고 있다는 내용을 전해주라고요. 좋아하실 겁니다. 그다음 4번. 너 여기 들어오면 뭐 할 수 있니? 이게 뭐예요? 직무상 강점이죠. 그러니까 직무상 강점이 뭐냐라고 물어볼 수도 있는 거고 질문의 형태가 당신이 여기에서 기여할 수 있는 게 뭐냐? 라는 부분은 빨리 듣고 기여? 기여니까 포부? 포부가 아니죠. 나 이런 게 있잖아. 라는 역량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된다. 그래서 4번은 제가 왜 이걸 말씀드리냐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질문 자체가 무슨 질문인지 이게 포부인지 역량인지 애매할 땐 무조건 역량으로 가세요. 그다음 마지막에 포부 간단하게 얹어주시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임원 면접관들은 또
처음 면접을 보시거나 아니면 좀 말이 많으신 분들은 질문이 되게 길어요. 이게 뭘 물어보는 거야? 어. 그래서 4번은 내가 준비했던 대로 질문이 나오지 않을 수 있어요. 대신에 질문의 의도는 뭐냐면 직무 역량이 뭐냐라고 빨리 캐치하면 되는데 그런 것들이 좀 부족하신 분들은 저 4번과 같이 다양한 질문을 통해서 이 질문이 무엇을 물어보고 있는구나를 빨리 캐치하셔라. 그 연습을 하셔라. 그래서 이건 동기, 이건 역량, 이건 무엇, 이건 무엇. 근데 거의 다 대다수가 뭘로 가요? 직무 역량으로 가겠죠. 좋습니다. 그래서 저걸 그렇게 준비해 주시면 좋을 거고 5번도 입사 후 처음 맞닥뜨릴 어려움은 무엇일 것 같냐? 어떻게 극복하겠냐? 이것도 뭐예요? 역량이잖아요. 그러니까 4번도 되게 좋은 거고 5번도 되게 좋은 질문이에요. 내 역량을 그냥 단순히 생산직이 이런 역량이 필요합니다 해서 끝내는 게 아니라 저는 이러한 역량이 있기 때문에 들어가서 생산직에 이런 부분에 기여할 수 있을 거예요로 만들어주면 더 잘 들리겠죠. 그다음 5번도 마찬가지죠. 제가 들어가서 하게 될 일은 이러이러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지지만 일반적인 게 아니에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어지는 점을 제가 갖고 있는 이런 역량으로 해결할 수 있다. 이게 훨씬 더 입체적으로 들리죠. 4번, 5번은 제가 여러분한테 스킬을 알려드리는 겁니다. 단순한 이런 역량이 있다가 아니라 이게 왜 이 역량을 내가 왜 얘기하는지 직접적으로 이런 부분에 기여할 수 있으니까 아니면 들어가서 힘든 부분이니까 제가 앞서서 현대차 면접 기출에 내놓은 질문 중에 뭐가 있었어요? 직무상 약점이었죠. 그거죠. 하지만 4번, 5번 다 뭐다? 직무상 강점이다. 6번. 이건 이제 여러분한테 아주 쉽게 던지는 질문이죠. 너 우리 회사에서 뭐 잘할 수 있어? 강점과 약점. 저 약점이 중요하죠. 약점 뭐 하라 그랬어요, 제가. 아, 실질적인 실무 경험이 없다라고 하는 부분으로 빼놓으시고 그걸 하기 위해 이런저런 노력하고 있다. 그래서 강점은 앞단에서 아니면 7번, 8번처럼 또 경험에서 물어볼 수 있기 때문에 약점에 대한 부분은 꼭 가져가십시오. 약점. 그래서 여러분이 요거를 잘 빠져나갈 수 있는 식으로 답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에는 경험이죠. 7번 가장 어려웠던 결정은 뭐냐? 경험은 뭐냐? 저 또 결정이라고 하면 여러분이 또 어려워하세요. 가장 어려웠던 결정이 뭐예요? 이걸 할까 말까? 하지만 난 결국 해내서 성공했다로 갈 거니까 결국 이것도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뭐다? 살면서 가장 어려웠던 경험은 무엇이냐? 이렇게 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가장 어려웠던 경험은 무엇이었지만 이를 해결하기 위해 어떻게 노력했다. 그 다음에 어려운 경험이 있더라도 나는 무엇이 있으니까 극복할 수 있다. 요 구조로 만들어 주시고 8번 리더로서의 경험. 그럼 뭐전 리더로서의 경험은 없습니다. 이러실 수도 있어요. 리더를 다 하시는 건 아니니까. 하지만 어느 정도 좀 직급이 있고 약간 나이가 있으신 분들은 당연히 중간 관리자니까 그거 말씀하시면 되고. 그럼 리더로서의 경험이 있다? 어떤 리더십이었다? 들어가서도 이러이러한 리더십으로서 책임감과 주인의식 갖고 일하겠다. 리더가 없어요. 그럼 죄송합니다. 저는 리더 경험이 없습니다. 로 끝내지 말고 어떻게? 대신에 저는 제가 맡은 파트에서 누구보다도 리더십을 갖고 일했다. 역시 이렇게 풀어주셔야죠. 여기서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임원 면접에서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너무 대답을 성의 없게 하지 말자. 대답을 끊어버리지 말자. 대화를 중단시키지 말자. 물어봤으니까 최대한 나는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그래도 만들어내자. 죄송합니다. 리더에 대한 경험이 없습니다. 빵점이잖아요. 점수 받을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왜 그렇게 대답해요? 리더로서는 하지 못했습니다. 아직 제 직급이 그렇진 않습니다. 그럼 리더로서의 경험을 찾아서 뭐 학교 다닐 때 이야기를 하시든가. 근데 꼭 굳이 그럴 필요는 없잖아요. 이 사람이 그걸 왜 물어봐요? 내가 맡은 롤에서 너는 어떻게 일을 하니가 중요한 메시지니까. 전 리더로서 경험은 없지만 팔로워로서, 팀원으로서, 책임의식과, 주인의식과 책임감을, 말도 헷갈리네요. 책임감과 주인의식을 갖고 일했다. 이렇게 얘기해 주면 돼요. 그럼 메시지를 전달하잖아요. 그럼 점수를 받을 수 있죠. 좋습니다. 그래서 8번, 7번, 8번, 그 다음 마지막, 실패 경험. 경험 중에 실패 경험. 어떻게 처리했냐. 성공 경험은 뭐 다 성공했다고 하시니까, 어찌됐건 이제 실패했던 경험. 그럼 솔직하게 얘기하셔도 돼요. 여러분의 솔직한 경험, 여기서. 대신에, 역시 이제 실패에서 중요한 부분은 무엇을 배웠는지. 그리고 실패, 아까 얘기했던 약점, 여기서 너무 그 경험 자체에 몰입해서 좀 보여줘야 되는 비언어적인 부분에서 뭐 지나치게 슬퍼 보인다거나 힘들어 보인다거나 이런 거 보여주시면 안 돼요. 면접은 객관적으로 날 검증할 수 있게 내 역량만을 보고 검증할 수 있게 던져주시는 게 좋으니까 아유 옛날에 실패했는데 이제 괜찮습니다.
똑같은 실수 실패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이제 비언어가 나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실패 경험도, 성공 경험은 뭐 여러분들 다 만들어 놨잖아요. 앞서 보셨던 뭐 이 두 가지 경험도 다 성공 경험인 거고, 어려웠던 것도 결국 성공했다고 할 거고, 리더로서의 경험도 성공했다고 할 거고, 강점도 성공한 거고, 다 성공한 거니까 성공한 건 준비할 필요 없어요. 실패한 거를 준비해야지. 대신에 뭐 또 하나의 기술이라면 실패한 경험이 없으신 분들 있죠. 죄송합니다. 실패한 경험이 없습니다. 가 아니라 중간에 실패했다고 하세요. 힘들었던 걸 실패했다고 했다 하면 되잖아요. 이해되시죠? 좋습니다. 제발 경험. 경험을 제대로 서술 못 하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음, 이거 연습하세요. 제발 연습하십시오. 경력이 다 있으신 분들이라서 회사 일을 병행하시기 때문에 뭐 준비하실 수 있는 시간이 없다는 건 저도 아는데 그럼 바꿔 생각해 보자고요. 다른 지원자들도 똑같이 이렇게 힘든 상황이야. 그럼 다들 면접 준비하는 게 뭐 일반 신입 취준생처럼 그런 시간이 확보되지 않으니까 저도 하고 싶은데 못 해요. 근데 여기서 내가 좀만 잘하면 돋보이지 않을까요? 약간 조구성의 운빨도 있었잖아요. 다른 친구들이 너무 못하는 거예요. 나도 사실 못하는데 다른 애들이 더 못해서 붙은 분도 계시잖아요, 솔직히. 그럼 뭐 느꼈어요? 야, 내가 조금만 더 잘하면 완전 돋보일 수 있겠구나. 그러니까 연습 좀 제발 하십시오. 음. 대답은 크게 여러분 벗어나는 거 없을 거니까 제가 걱정 안 하는데 연습을 좀 많이 하시자. 연습을. 실제 시뮬레이션을 많이 하시자.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 포부죠. 10년 후 자신의 모습을 어떻게 그리고 계십니까? 10년 후에 꽂히지 마시라. 10년 후라고 준비했을지라도 질문이 나올지라도 일단 여러분이 들어가셔서 저라면은 어떤 차종부터 해보고 싶다. 그럼 여기서 또 나오는 질문들이 뭐예요? 어느 공장에서 일하고 싶니? 그 공장에서 일하고 싶은 걸 제가 뭐라고 뽑으라 그랬어요? 어느 차종. 차종으로 들어가서 공장을 선택하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어떤 공장에서 어떤 차부터 잘 조립하고, 아까 얘기했던 거, 내가 조사했던 게 뭐지? 전기차에 대응하는 현대차 이슈는 뭐야? 자율주행에 대응하는 현대차 이슈는 뭐야? 이렇게 그리면 그게 뭐가 돼요? 창기적인 목표가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10년 후라고 하면 10년 후에 내가 무슨 어떤 직급을 갖고 어떤 일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에 너무 또 파묻히시는데 그러지 마세요. 여기서 회사에 대해 조사했던 거, 업에 대해 조사했던 내용을 담아주자. 그런 지혜도 좀 발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10가지 질문, 굳이 제가 좀 발라내서 또 말씀을 드린다면 이 10가지 질문들에 대해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죠. 이제 여러분과 아마 올해 하반기 때 저를 만난 분들은, 만나신 분들은 요 내용, 제가 8월 2일 날 올렸던 기출면접자로 작년 하반기 때 올려드린 것도 있는데 어차피 질문이 똑같아서 요걸로.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질문 제가 또 워드 파일로 그다음에 이건 예상 답변도 다 달아놨으니까 혹시 처음 보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 부분도 체크해 주시고 제 블로그를 보시거나 저랑 컨설팅을 받으셨던 분들은 또 해당 내용을 다시 한번 점검해 주시고 질문을 늘리지 마세요. 제가 그래서 이 영상을 찍을까 말까 고민했는데 질문을 늘리시는 것보다 어차피 모든 질문은 다 똑같습니다. 대신 연습을 많이 하셔라. 또 답변 만들지 마시고 연습을 많이 하셔서 주어진 일주일 동안 정말 죄송한 표현이지만 죽어라고. 특히 이제 가장들이 많으시잖아요. 우리 식구들 생각하면서 이 악물고 한번 우리 아빠의 힘을 좀 보여줍시다. 그렇게 해서 일주일만 고생하셔서 원하시는 현대차 꼭 합격하시기를 제가 응원하겠습니다. 아무튼 너무너무 수고 많으셨고 너무너무 축하드리고 최종 면접까지 잘 보셔서 원하시는 결과 꼭 얻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파이팅입니다. 파이팅! 네, 그럼 제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